이재명 대표 오늘 선대위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민생을 더 챙기겠다면서도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봄을 낮췄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중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왜 그런지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이런 게 있겠죠. 최진봉 교수님. 물론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목표가 단독 과반 151석이라고 말은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그거보다 높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아서 근데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당시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서 181석이었는데 물론 범야권의 파이는 조국 혁신당 때문에 커졌지만 오히려 민주당만 봤을 때는 의석수가 줄지 않았냐 뭐 이런저런 것들이 반영이 된 이재명 대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있겠지만 사실 이제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 생각은 그 말의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경제 문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그 소상공인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마 저는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연계를 시켜보자면 사실 낙동강 벨트나 한강 벨트는 많이 공유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의석수를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부산 경남에서 17대 1이 국민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뭐 다른 지역에서도 확보한 부분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들여서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부분들의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의미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표현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표현으로 저는 들리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야당의 역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정은 비교적 밝았고 다만 오늘 그 현재 뭐 물가, 경제 상황, 민생 상황을 좀 더 챙기겠다고 하면서 녹록지 않다. 조금 더 낮은 제세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민주당이 글쎄 뭐 출구 조사에서는 뭐 개헌까지 할 수 있는 200석 넘는 그 의석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마치 뭐 줬다 뺏었던 느낌, 뭔가 손해본 느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범야권에 비해 민주당 자체로는 5석 정도 4년에 비해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김준혁, 양문석, 총선 막판까지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들도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또 저의 인간적 성숙도 한층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법, 실수 철저하게 경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또는 우리 캠프는 놓치고 허용했습니다. 편법과 실수가 없는 정치인 그리고 캠프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적에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선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위원장이 아마 두 후보를 겨냥한 것 같은데 의석 많이 잃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연정 의원님.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마 수도권과 그다음에 이제 200석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제가 볼 때는 TK, PK 지역에 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도 한 석을 제외하고 전부 다 국민의힘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T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수 결집이 이루어진 거는 아마 이런
조국 혁신당 대표의 이제 200석 발언, 그다음에 이제 양문석, 그다음에 이제 이 김준혁 후보의 이런 논란들, 이게 아마 굉장히 저는 영향을 미쳤다. 물론 뭐 경기도나 이런 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어떤 보수 결집에 저는 상당한 호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이제 뭐 몸을 한층 낮췄습니다만은 전 뭐 제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사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처럼 아마 이들이 이제 잠시 지금 일단 당선됐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지만 벌써 양문석 후보는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상황이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저는 글쎄 이런 논란들이 아마 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히 의문은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는데 각론, 그러니까 각 후보들 면으로 들어왔을 때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두 사람은 당선이 됐고 두 사람이 당선된 경기도에는 큰 판세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걸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막판의 경합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이 수도권 한강벨트 중에 뭐 동작을 등 몇 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 결집이 이루어진 것은 좀 분명해 보이고, 그 가운데 이 두 후보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막판에 또 국민의힘에 또 뭐 모든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었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뭐 이게 과거에 있었던 발언이고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점이 있다고 소명하고 사과를 했지만 어쨌든 두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와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다투거나 할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요. 본인이 국회의원 된 이유, 그리고 이 지금까지 어떤 삶의 이력이나 경력을 통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단 두 과거 논란의 후보 얘기까지 잠깐 이해찬 위원장의 쓴소리까지 만나봤다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완벽히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당으로 탈바꿈했다. 거의 재창당 수준에 따른 평가도 나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거, 부족한 거, 기대에 어긋난 거 다 챙겨보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부족한 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정말로 낮은 자세로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당선인들 몇몇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강선우, 정성호. 직함 생략하더라도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된 거 아니냐. 다음 화면들 보겠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도 여의도 국회에 대거 입성을 했습니다. 양부남, 이건태, 박균택, 김동아, 김기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화면을 바로 만나보면요. 최진봉 교수님. 물론 오늘 국가 상황이 녹록치 않다 혹은 녹록치 않다. 비교적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듯한 목소리도 얘기는 있는데, 당대표 재도전 혹은 차기 대권가도 벌써 이런 얘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참패를 했으니까 정비 시간이 필요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승리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진 게 맞죠. 그리고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확고하게 정립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주도하고 리드해서 총선에 승리를 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없고, 민주당의 지도력은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본인의 대선 가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앞으로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 이런 점은 본인한테 긍정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당선인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체제 자체를 흔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중심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